안녕하세요.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현재 시간 5월 31일 오후 3시 48분 지나고 있고요. 일단 오늘 여러분들이랑 좀 간단하게 시장 브리핑 그리고 알트코인 전망까지 좀 빠르게 차트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전에 제가 이거 5월 27일날 이제 리뷰를 해드렸던 내용인데 5월 27일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내용이 뭐냐면 이제 지금 자리에서는 두 가지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둘 중에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는 알트코인 떡락. 왜냐면 그 5월 27일날 7일선 자리, 주봉의 7일선 자리를 이탈하는 움직임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알트코인 떡락 아니면 떡상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는 이제 그 횡보 구간은 이제 더 이상 없고 알트코인 떡상과 떡락이었는데 저는 사실 알트코인 떡상을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조정을 좀 준 이후에 알트코인 그 상승 불장을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그 부분은 저는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도 지금 매수를 하고 있고 지금 계속 이제 매수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은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비중의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 같은 개미들이 매매할 수 있고 우리 같은 개미들이 사실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 뭐냐면은 첫 번째는 비중 조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리스크 관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이제 기관과 뭐 진짜 이런 크립토 그 코인 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무조건 비중 조절을 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지만 이게 시장에서 퇴학을 안 당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비중 조절과 리스크 관리를 하고 내가 시장을 들어간다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시간을 좀 투자를 하면서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흐름을 좀 크게 이제 분석을 한번 해보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현재 지난주 27일날 이후부터 시작해서 고점을 낮추면서 이 상승 추세를 깨면서 어떻게 보면 하락을 계속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이 지금 이제 103K 자리 이탈하는 요 자리까지 지금 많이 내려왔거든요. 이 상승 전에. 그래서 이제 이게 5월 15일날 이 5월 초중순 자리까지 지금 주가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 자리는 캔들들이 많이 모여있는 구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서는 그 거래량도 터지면서 캔들이 그 11개 캔들이 시가 종가를 형성하고 있는 라인이라서 사실 이 밑으로 급락이 나오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103K 지금 구간은 지지를 한다고 보는 게 조금 맞는 시선인 것 같고 여기서는 아래꼬리 구간으로 차트들이 계속 저점을 지키면서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웬만하면 강하게 지지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이더리움의 흐름을 좀 보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지금 하락하는 추세를 이렇게 위로 불트랩 그러니까 상승 휩소를 만들어 놓고 주가가 하락을 해주고는 있는데 지금 자리가 이동평균선 그 EMA선 하나 넣어보겠습니다. 이동평균 EMA 하나 넣어보고 그 자리에서 241선 자리를 좀 넣어보시면 지금 자리가 이동평균선 241선의 강한 지지라인이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241선을 크게 이제 줄여서 봤을 때 우리 주가가 그리고 이제 항상 강하게 상승이 나오려면 이 241선을 기준으로 이런 상승의 모양을 좀 많이 보여줘야 되거든요. 무조건 그 주가가 차트가 강하게 하락 자리에서 상승으로 전환을 하려면 이렇게 241선을 강하게 돌파를 하면서 주가가 상승을 해야지 상승으로 전환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그동안 이제 그 해킹 당한 이슈 이후에 2월 달부터 주가가 241선을 쭉 밑으로 하락 횡보를 했었고 그러면서 최근 들어가지고 241선 자리 2,500달러를 좀 강하게 지지해주고 돌파해주는 모습까지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이더리움은 2,500달러가 강력한 지지 구간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자리에서 2,500달러 자리를 지키려면 여기서 무조건 종가상 저기 이 241선 자리도 지켜줘야 되고 그리고 종가상 절대로 여기서 2,400달러를 깨면 안 돼요. 이게 2,500달러를 지킨다고 말을 하는 게 뭐 종가상 하루 이틀 정도야 여기서 음봉으로 뭐 마감을 이렇게 해줘도 되겠지만 지금 보면은 매물을 여기서 3번 정도 쌓고 지금 주가가 빠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241선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 저기 5월 18일날 19일날 이 아래꼬리 있잖아요. 이 아래꼬리를 채우면서 이렇게 내려간다고 하면 이거는 지금 고점의 자리가 약간의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는 모양으로 좀 바뀌는 모양으로 좀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고점이 낮아지는 모양으로 만들어지게 된다면 이게 지금 그 5월 28일, 29일, 30일 자리 있잖아요. 이 세 개가 그 상승 휩소, 그러니까 불트랩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만약에 하락을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거는 0.38이 자리까지 주가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0.38에서 0.618까지 주가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지지라인은 2360, 2130 이 자리 두 자리가 좀 강한 지지라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2500짜리는 좀 웬만하면 지켜주면서 차트가 이제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방향을 좀 틀어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우리가 도미넌스를 봐야겠죠.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 왜 지금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자리를 잘 지켜주는데 왜 알트코인들이 많이 못 가고 있냐를 봤을 때는 저는 도미넌스에 좀 그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이런 하락 추세로 좀 분석을 했으나 이 자리에서 이제 5월 27일 이후에 음봉 3개가 떨어지더니 어제 이제 5월 30일 날 그 도미넌스가 1% 넘는 상승을 보여주면서 이게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상승을 하는, 그러니까 코인 시장의 자금들이 코인과 그 비트와 이더로 좀 많이 흡수가 된 모양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그 아까 이더리움을 봐도 그렇고 비트코인을 봐도 그렇고 이렇게 떡락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급락을 하기 전에는 항상 이렇게 불트랩 상승 휩소라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지금 도미넌스도 그런 차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종가상 봐야겠고 하루 이틀은 더 봐야겠지만 지금 자리 이 구간이 어떻게 보면은 불트랩 자리가 될 수 있는 구간이고, 여기서 만약에 상승 휩소를 만들어 준다고 하면, 잠시만요. 여기서 만약에 이거를 상승 휩소를 만들어 가지고 주가가 하락한다고 하면 이거는 무조건 이 전저점 63%나 그다음에 61까지도 하락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떡락하기 전에, 하락하기 전에 완벽하게 이제 상승을 한번 해주고 상승할 것처럼 돌파해놓고 떨어지는 거는, 이거는 이제 설거지라고 말하니까 하락하기 전에 어쨌든 설거지까지 하고 이제 하락을 하는 그런 차트이기 때문에, 만약에 도미넌스가 이제 예상대로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하락 추세 안으로 들어와서 63%, 62%까지 하락하면서 비트와 이더가 지금 비트가 103K를 지지해주는 구간이고 이더리움도 2,500달러를 지지해주는 구간이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둘 다 2,500달러 그 다음에 103K를 지지해주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충분히 저는 알트코인들이 다시 한번 큰 상승을 나올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알트코인들 시장을 좀 본다면 지금 어쨌든 그 코인 시장에 거래대금 자체가 안 들어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제 뭐 포켓 네트워크나 라이브 피어가 신규 상장하면서 이제 거래대금도 정말 많은 거래대금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원래 커넥트라든지, 그 다음에 뭐 소폰, 그 다음에 그 S&T 같은 종목들, 그리고 전체적으로 코인들을 봤을 때 비트코인보다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온 코인들도 4개나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코인들의 코인 시장이, 그리고 이제 AI 코인들도 그렇고 이 수급이 안 들어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이 막 알트코인 하락장이 온다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막 생각하시면서 급하게 매매하실 필요는 전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자리에서 마이너스 20%씩 물려 있으신 분들, 사실 마이너스 20%는 괜찮아요. 그런데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비중 조절에 대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만약에 비중을 100% 정도 들어서 내가 100% 정도 매수를 해가지고 마이너스 20%라면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 거고, 이거는 조금 조심해야 돼요. 뭐 반등이 나오면은 손절을 좀 친다든지 익절을 한다든지 하면서 시드를 무조건 50% 이상 마련을 해놔야 되고, 저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매수를 한다고 하면서, 그리고 실제로 매수를 들어가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지금 자리에서 여기서 올라갔을 때 매매를 한 금액에, 예를 들어 여기서 여기까지 1000만원을 가지고 매매를 했다, 1000만원을 가지고 매매를 했다면 여기서는 한 2천만원, 200만원, 300만원 정도만 매수를 해서 그냥 기다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처음에 이 고점에서 이제 알트를 들어갔을 때도. 왜 그런 얘기를 했었냐면, 이 자리에서는 아까도 이제 처음에 보셨지만 비트가 떨어지거나 폭락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여기 자리에서는 하락을 해도, 그러니까 하락을 해도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할 거고, 상승을 해도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할 수 있는 신고가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비트코인이 올라가면서 한번 볼게요. 고점에서부터 5월 1일부터 예를 들어서 5월 7일까지 여기서 3일 동안 거의 5% 넘는 하락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여기 오늘 저점까지 거의 6% 넘는 6% 하락이거든요. 그럼 거의 얼추 하락폭이 비슷해요. 4.5% 6%니까. 그런데 알트코인들이 폭락하고 알트코인들이 하락하고 알트코인이 데미지가 받는 그런 이제 그 우리가 느꼈을 때는 엄청난 하락이거든요. 지금 알트코인들이 진짜 엄청나게 하락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지금 자리에서 여기서 이렇게 뭐 올라가는 폭이
알트코인들이 11% 12% 올라간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다시 알트코인들이 비트가 10% 정도 상승한다고 하면 알트코인들이 올라가는 파동의 힘이 이때 올라가는 것보다 지금 올라가는 상승의 파동의 힘이 저는 월등히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예를 들어 뭐 5천만원을 내가 샀다 그러면 한 2천만원 3천만원만 여기서 매수를 해도 여기서 먹은 수익보다 정말 월등히 높은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신고가 영역에 있는 알트코인 매매인데, 그래서 지금 알트코인들이 거의 다 시세를 내고 눌렸다가 재차 이제 반등을 주는 척 하면서 이제 급락에 나온 모습인데, 이거는 시세 내고 나서 쌍봉의 형태가 아니고 주가가 거래량 없이 하락을 하고 횡보를 하고 재차 슈팅이 나오면 최소 여기서 여러분들이 물려있다는 마이너스 20% 자리까지는 거의 대부분 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 지금 여러분들이 하면 안 되는 건 뭐냐면 투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카이토가 지금 켜있으니까 카이토 코인을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내가 3,180원에 매수를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자리 21선 잘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이 103K를 지지해주는 자리들이 5월 25일 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지금 다 내려왔기 때문에 손절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손절 안 하면 그냥 들고 있다가 3,200원이나 3,400원 본전 올 거예요. 그때 팔면 되고요. 뭐 예를 들어 페페코인이라는 걸 내가 들고 있다면, 내가 페페코인을 예를 들어서 뭐 민코인을 보고서 여기 그 19,000원에 매수를 했다. 근데 이제 슈팅 나올 때 못 팔았잖아요. 지금 61선 지지하고 있죠. 굳이 손절할 필요 없어요. 여기서 횡보 나오다가 21선이라도 기술적 반등 나올 때, 혹은 운 좋아가지고 윗꼬리로라도 다시 한번 여기 2만원짜리 뚫어줄 때, 그때 정리하고 나오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급하게 내가 이거 막 정리하고 손절하고 복구해야 돼 그런 생각만 안 하시면, 저는 충분히 지금도 계속 매집해도 되고 그 다음에 상승 쪽으로 바라봐도 되는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단타능은 좀 별개예요. 그러니까 선물을,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현물을 뭐 사는 게 맞다, 그리고 이제 알트장 불장이 온다라고 말을 하는 거랑, 이거를 선물을 롱을 잡아라, 이 말이랑은 다른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비트코인 분석해 드렸을 때도 비트코인이 급등을 할 거다라고 하면서 그 비트코인, 그 알트코인 불장이 온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때 분석도 여러분들이 그때 가서 돌아가서 보면 비트코인은 하락할 건데, 비트코인이 하락해도 전 알트코인이 올라갈 거다 라는 생각, 그런 분석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비트코인 선물을 한다면 숏을 쳐야 되지만, 저는 이게 변동성이 강한 시장이기 때문에 숏을 치더라도 이렇게 잘 안 내려가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막 시장이 있잖아요. 방향성이 제대로 안 잡히시면 저는 그냥 이거 지금 박스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누구한테는 이게 고점에서부터 하락 추세라고 좀 보여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박스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지금 자리에서 숏을 치더라도 잘 안 내려가면서 윗꼬리로 이렇게 물량을 터는, 그러니까 이거를 차트로 본다고 하면 주가가 고점을 나오고 만약에 하락을 할 때 이렇게 추세를 그리고 하락하면 되는데, 약간 이 박스권에서의 하락은 내려가다가 윗꼬리로 탁 이렇게 올려놓고 여기 다시 내가 손절 숏을 들고 있는데 수익 줬다가 수익 뺏었다가 또 내려갔다가 또 수익 줬다가 또 수익 뺏었다가, 이런 그림이 엄청 많이 나와요. 왜냐면 이게 박스권이라서 그래요. 박스권에서는 사실은 올라갈 때 상단에서 숏, 내려갈 때 롱인데 그게 어렵거든요. 그럼 그렇게 따지면 지금 기술적으로는 지금은 롱을 잡아야 되는 타점인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은. 그리고 알트코인은 매수를 해야 되는 시점인 거죠. 하지만 저는 알트코인을 좀 일찍 산 것 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서 차트를 돌릴 때 알트코인을 추가 매수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제 좀 천천히 하시면 되고, 당장 우리가 돈을 버는 것보다 중요한 건 돈을 잃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거 지금 손절하고 다른 데 들어가서 매매해봐야 또 손절 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던 게, 뭐 버추얼 프로토콜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쿠키라든지 이렇게 좀 잘 갔던 AI 코인들 있잖아요. 그런 거 위주로 여러분들이 좀 바닥이 좀 저점 구간일 때, 지금 이제 오늘 내일까지는 웬만하면 반등을 좀 해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아래꼬리 잡아가지고 단타라도, 혹은 그렇게라도 이제 시장을 좀 접근을 한다면 웬만하면 지금 이런 하락장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6월 이후에 한 2-3개월 정도 오는 불장, 알트 불장은 저는 꼭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 이게 안 왔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분석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